이달 하순에 미국 갑니다. 미국과 여러 팀이 지금 눈치 작전 펼치고 있는데 관심은 있어요. 분명히 저 원소속 팀 KT뿐만 아니라 롯데도 관심 있는 게 분명하고 또 하나도 리즈가 조금 있습니다. 삼성, 두산은 약간 체킹 정도 하는 느낌이었어요. 강한가? 삼성도 체크 또 하고 리즈라고 보면 롯데나 하나 요런 팀들보다 KT는 너무 당연하겠죠. 리즈는 조금 덜한데 삼성은. 두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백호 선수가 약간 좀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체킹은 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원했던 선수를 못 잡는다? 자, 두산이 원했던 선수를 못 잡아. 그럼 돌변하겠죠. 원했던 선수를 못 잡으면 다들 돌변합니다. 네. 패닉 바잉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흔한 말로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그러는데 또 돌려 말하면 배가 안 고픈데 장을 왜 보냐. 배고픈데 장을 봐야지. 아니 물이 들어와 노를 젓지.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이제 그렇게 구단들이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 차선순위가 의미 없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이제 타겟을 설정하는 부분이지 그 다음부터는 또 진심으로 다 바뀝니다. KT가 심우준 선수를 못 잡았으니까 그냥 허경민 선수 쫙 이렇게 갑자기 두산이 생각하고 있던 돈에 보다 훨씬 더 많이 또 해서 잡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뀔 수 있다. 20일, 그러니까 하순쯤에 간다 그러니까 지금 9일부터 FA 시장이 열렸으니까 열흘 가까이 또 시간이 있으니까 국내 구단들 제시를 좀 받아보고 가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관심은 원소속 팀 KT, 그 다음에 리즈라고 보면 롯데 하나가 리즈가 조금 더 많아 보이고 또 삼성 두산도 당연히 체킹을 하고 있고 나머지 팀은 이런저런 이유로 관심이 좀 차순이고 SSG도 이런저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강백호 선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프런트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여러 변수를 두고 체킹을 했다 했는데 현장에서 강백호 선수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뜨겁게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SSG는. 그죠? 예. 강백호 선수 내일 당장이라도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KT와의 미팅에서 KT하고 미팅할 때 그랬어. 나 미국 상황 좀 볼게요. 나 미국도 보고 타 팀도 보고 나 그렇게 하고 좀 판단하랍니다. 그리고 선수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해라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해라 그랬지. 국내 에이전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한다 그러는데 미국 쪽의 에이전트가 윈터 미팅까지도 조금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에이전트들은 기본이 윈터 미팅이 끝나야지만 뭔가 FA들이 S급, A급 축축축축 움직여야지 그 다음에 선수들 차례까지 오거든요. 조금 늦어져요. 보통은 늦어지는데 윈터 미팅이 12월 초니까 그냥 늦어지죠. 그전에도 그러면 국내 팀에 강백호 선수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오퍼가 날라오면 바로 계약을 저는 할 수도 있다. 미국 쪽으로도 마음이 좀 갔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선수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걸 던지면 선수가 마음이 혹할 수도 있겠죠. 미국 쪽은 지금 에이전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에이전트 쪽에서는 연간 기준으로 아무리 못 받아도 300만 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2년이면 600만 불 아니냐. 또 2+1에 옵션 붙이면 900이 됐든 1000이 됐든 그냥 올라간다. 근데 에이전시 쪽의 이야기니까 이건 다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선수가 미국을 간다. 미국 갈 거다. 이게 이제 쇼킹한 거야. 여러 팀들이 여기에서 약간 쇼크를 받은지 지금 전부. 강백호 선수 생각을 하고 있던 팀들이 다 그래서 쇼크를 받았고 KT도 이거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KT는 만났어요. 근데 원소속 팀은 시장이 열리기 전에도 만납니다. KT 만난 거 맞아요. 당연히 만나야죠. 안 만난 게 이상하지. KT는 시장 열리기 전에 만났습니다. 오퍼는 안 던지고 조만간 이제 제시를 할 거라 그랬어요. 오퍼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도 아직은 금액 제시를 안 했다는 게 KT 입장입니다. 근데 보통은 원소속 팀하고 FA 선수들은 만나면 분위기를 알지. 탐색전은 몇 마디 주고받은 말로 알죠. 구단도 큰 돈을 바로 지를 수 있으면 약간 냄새를 좀 풍기죠. 근데 선수는 타 팀에 오퍼가 있을 거라고 알면 또 선수도 냄새를 풍기죠. 내가 바로 하진 않을 거야. 딱 만나보는 순간 양쪽이 느낌을 딱 받고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쪽의 오퍼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한국의 강백호 선수에 대한 오퍼는 KT가 던지는 이 제시액이 기준이 될 겁니다. 지난 4월에 이제 계약을 했던 미국 에이전시는 최소 그래도 300억 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에이전시들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마이너 스플릿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300만 불 연간 300에 2+1이면 900이 아니라 2+1에 2년 동안 잘하면 플러스 1은 더 올려준다는 식으로 하면 1000만 불 되는 거죠. 3년에 1000만 불이 푹 되죠. 가격이 훅 뛰기도 한 강백호 선수 본인이 또 판단할 부분이고.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28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땐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야구부장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SSG가 지금 이제 스프링 캠프는 미국이죠. 근데 마무리 캠프는 일본 가고시마입니다. 그죠? SSG가 일본 가고시마에서 지금 마무리 캠프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유망주 집중 육성 캠프. 선수들의 운동량이 굉장히 많고 막 표정도 밝고 작년보다 달라졌고 선수들 의지도 느껴지고 하려는 의지가 있고 1.5군 선수들이 1군 무대를 맛을 보니까 이 선수들 완전히 달라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야수도 투수도 좋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잘하면 이제 1군 갈 수 있다는 그런 뭐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건 있죠. 예. SSG가 이제 극으로 또 성장을 또 했고 올해 SSG를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해냈죠. 3위로 또 해냈습니다. 막상 가을 야구에서는 조금 아쉬운 가을 야구였습니다만 그래도 페넌트레이스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유효승 선수랑 그다음에 안상현, 고명준 선수가 좀 올라온 부분들, 이 선수들이 좀 더 확실한 1군 자원으로 성장해주는 부분들을 이승용 감독이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는 이승용 감독도 그렇고 지금 이제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뭐 당장 뭐 필요해 무조건 잡아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어요. 지금 강백호 선수에 대한 관심은 프런트 쪽에서는 야수도 지금 필요하잖아요. 장타력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당연히 체킹을 해야지. 체크하고 이랬는데 최우선 순위로 앞선 순위로 두는 것은 조금 무리다. FA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마운드 보강 쪽으로 지금 좀 많이 좀 근데 너무 시장이 좀 과열되는 것 아닌가 걱정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코치 인선을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SSG 코치 인선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SSG는 코치 인선이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롯데에 있던 이문 코치가 1군 타격 코치로 합류를 했고 뭐 수비 코치는 1군 수비 코치는 조동찬 코치가 그죠? 손시훈 코치 나간 자리에 조동찬 코치가 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는 지금 앤더슨 선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메이저에서도 지금 선발로 생각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 불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 오퍼를 던질 거다. 근데 앤더슨 선수는 메이저 쪽에서도 오퍼가 있는 것으로 뭐 확실하고 다들 내부 공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만약에 던진다. 그러면 못 막습니다. 그죠? 화이트 선수, 에리디아 선수는 지금 나오는 다른 풀을 보고 조금 더 고민을 해도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나오는 풀이 지금 화이트 선수도 뭐 조금 더 나은 선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못한 건 아닙니다. 재계약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성적이고 에리디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활약 충분하죠.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경쟁력 있는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좀 나오는 선수도 보고 폭넓게 판단을 하고 현장하고 프런트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김도영 선수가 이제 기술 훈련에 이미 들어갔어요. 이제 김도영 선수가 기술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그렇다면 WBC 갈 수 있나? 조금 구단은 참 신중한데 선수는 좀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내년에 이제 스프링 캠프를 보고 난 다음에 WBC 요렇게 하는 거는 좀 일정이 좀 안 맞아요. WBC의 캠프가 우리 구단의 스프링 캠프보다 더 앞서 시작이 됩니다. 앞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더 다치면 안 되니까 구단도 너무너무 조심하고 있고 선수도 마찬가지죠. 1월 초에 WBC 대표팀 스프링 캠프를 시작을 하거든요. 대표팀 캠프를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봐야 되고 확실하게 좀 체크를 그 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 훈련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어요. 이제 내년에도 김도영 선수가 와서 풀타임으로 활약을 한다 그러면 뭐 기아 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뭐 사실이죠.
박찬호 선수하고 뭐 기아가 미팅을 했습니다. 타구단에 관심도 있고 막 이거 얼마 줘야 되느냐 주위에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뭐 기사도 막 나오죠. 막뭐 100억 말이 되냐 또 어떤 데서는 뭐 부르는 게 값인가 몸값이 오른다 이런 데도 있고 막 쓰고 있죠. 막 쓰고 있고 뭐. 내 돈 아니니까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런데 박찬호 선수하고 기아 구단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근데 뭐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뭐 상견례죠. 선수의 어떤 뭐 스탠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죠. 이제 구단도 딱 만났을 때 서로 바로 아유 우리 이렇게 접점을 마련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됐어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기아 말고 다른 팀에서 참전해 있다는 걸 알아요. 기아도 어느 정도 알고 선수도 알아요.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유격수가 필요한 팀들은 롯데, KT죠. 두산도 포지션상으로는 두산도 또 유격수 포지션이 또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도 조금 보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니즈라 그러면 롯데, KT가 좀 쓰는 거죠. 그죠? 관심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뭐 확실히 의지가 있다고 좀 봐야 되고 여러 팀 관계자 공통적으로 롯데 움직임을 체크를 좀 하고 있고 사실 롯데가 이제 김태형 감독이 직접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력 고강에 대해서 이번 이제 시즌 후반기에 그런 의중을 이야기를 했고 구단도 생각이 있고 감독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롯데 구단의 수뇌부들도 지금 뭐 성적에 따라 거치가 또 정해지는 또 내년 시즌이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탑3가 다 내년 성적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고 당연하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김태형 감독이 오고 난 다음에 외부 FA를 보강을 안 했죠. 뭐 그전에 했던 선수들이 활약을 못 했던 부분도 또 있기도 하고 그죠? 박찬호 선수는 뭐 하여튼 여러 팀 오퍼 보고 판단한다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뭐 얼마를 줘야 되나? 이건 뭐 답이 있나요? FA 답이 없죠. 4년에 50억은 심우준 선수 당연히 넘어설 거예요.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무조건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아가 이제 일정 선이 있죠. 기아도 가이드라인이 있죠. 기아가 생각한 가이드라인. 타 팀이 이렇게 던지면 기아도 어느 정도는 올려서 일정 부분 방어하죠. 방어하는데 그 선을 넘는다? 그러면 그 결과는 늘 봐왔던 대로요. 보통은 지키는 팀을 넘어섭니다. 데려오겠다고 마음먹는 팀들은 보통 지키려고 하는 팀 이상으로 던지죠. 이적하는 FA들은 지키는 팀에서 그 이적하는 FA의 몸값을 맞춰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때까지 던지거든요.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적정 가격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다들 적정 가격이다. 또 보낸 쪽에서는 뭐 우리는 오버페이를 할 수 없었다. 해가 바뀌면 공격과 수비가 바뀝니다. 오버페이다라고 공격했던 팀이 오버페이라고 욕을 들었던 팀이 우리는 오버페이를 할 수 없었다. 공수가 바뀌. 페이를 데려오는 팀은 무조건 적정 가격. 뺏긴 팀은 무조건 오버페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80억이다, 100억이다 이런 뭐 의미 있습니까? 근데 거품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언급이 될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사실 뭐 작년에 심우준 선수의 그 스탠다드는 그건 하나가 특별한 상황이었죠. 하나는 올해 이제 새 신구장을 또 하고 올해 하나가 또 성과도 났습니다. 심우준 선수가 팀의 보탬이 됐다기보다 심우준 선수로 인해서 뭐 하준석 선수가 뭐 약간 각성한 부분은 좀 있겠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수비로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몸값 다 못했죠. 몸값에 뭐 한 5분의 1도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뭐 이게 4년에 50억이 왜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으로 스탠다드를 어떤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고 뭐 A 단장은 박찬호의 몸값이 생각보다 좀 뛸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높죠. 뭐 지금까지 봐왔던 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필요한 팀이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필사적으로 달려들 팀이 있으면 이길 팀이 없다. 보통은 뭐 한두 팀이 그에 갑자기 그냥 일을 저질러요. 그래갖고 막 전부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뭐 이러는데 그런 거를 돌아가면서 했다니까요. 지금 각 팀마다 안 한 적이 없어. 각 팀마다 해마다 잘 보시면 뭔 사고가 하나씩은 무조건 터져요. 키움도 넥센 시절 뻥 지르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각 팀마다 뻥뻥뻥 질렀다니까요. 안 지르는 게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뭐 퍽 하나씩 다 질렀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똑같아. 너 어디 이거 뭐 어디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올해도 이 10개 팀이 다 동시에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는 거지. 또 정신 못 차리는 팀이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FA가 거품이 안 사라지지. 그래 놓고 또 돌아서면 거품이다 그러는데 그래 안 꺼지는 거지. 거품에 계속 바람을 넣는 그 누군가가 한 팀은 나오거든. 그 박찬호 선수가 없으면 그럼 기아는 어떻게 되나? 뭐 김도영 선수를 뭐 유격수로 쓰면 이게 확실한 카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박찬호 선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김동현 선수의 유격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기 전에 이 확실한 카드가 하나 있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생각을 하는 거랑 없고 다른 거를 무조건 뭐 필수 생각으로 가져가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너무 차이가 난다. 기아가 또 내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이건 이제 시즌 들어가면서부터도 그래. 성적이 안 좋으면 기아는 이제 모기업에 이렇게 FA는 사실 가외돈인데 가외돈 타내는 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 번 말해야 될 걸 두 번 말해야 되고 두 번 말해야 될 걸 세 번 말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기아가 내부적으로 신경 써야 될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뭐 조상우 선수도 있고 재용호 또 양현종 선수 등등등등 내부 FA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도 뭐 나몰라라 좀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뭐 정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내부적으로 좀 정했겠습니다만 하여튼 박찬호 선수는 뭐 지금 흐르는 분위기상으로는 기아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가이드라인은 조금 넘어설 확률이 조금 높죠. 지금 이제 조상우라든지 양현종, 최용우, 기아가 내부 FA들은 에이전트들하고는 뭐 한 번씩 이상, 그 다음에 최소, 선수들까지 만난 거 보면 몇 번씩 벌써 이미 만났더라고요. 하여튼 기아는 이제 외부 FA는 일단은 조금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죠. 상황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내부부터 먼저 지금 잡는 게 우선이다. 그 기아 외국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일하고 올려 선수. 하여튼 뭐 지금 네일 선수, 올려 선수는 재계약 대상자입니다. 협상을 당연히 해야 되고 네일 선수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올려 선수도 어느 정도는 해줬으니까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하여튼 네일 선수는 이달 말 정도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올려 선수도 어떤 뭐 재계약 대상자입니다. 협상을 해야 되지만 다른 데 나와 있는 리스트업이 돼 있는 후보군하고도 같이 조금 봐야 됩니다. 외국인 타자 위즈덤 선수는 위즈덤 선수는 재계약을 되게 하고는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하고는 싶어 하는데 좀 재계약하는 게 쉽지 않다. 또 이 외국인 선수들이 뭐 우리 한국 뉴스들도 다 보고 뭐 옆에서 자기네들 관련해 갖고 이게 뭐 떠드는 거 이런 것도 유튜브도 본다는 소문까지 있던데 보지 마. 레이스 선수는 잡습니다. 벨라스케스 선수는 뭐 당연히 안 잡아야지. 감보아 선수는 세모로 놓고 다른 이제 후보군들하고 쭉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뭐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레이스 선수는 잡고 벨라스케스는 당연히 뭐 보내야 되고 잡을 수가 없고 감보아는 팔꿈치가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이건 뭐 심각한 부상 아니었으니까 갑자기 많이 던진 부분도 조금 있겠죠. 피로 누적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거. 다른 선수들하고도 좀 내려놓고 이제 같이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롯데가 미야자키에서 마무리 훈련 중에 또 지옥 훈련이야. 롯데 지옥 훈련 단련하게 한다. 수비 펑고 봤는데 선수들 지옥 훈련. 우리 오늘 저기 야구맨 토업이 또 롯데 지옥 훈련. 내년에는 롯데가 이맘때 선수들이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요맘때는. 물론 이제 LG 같은 경우도 마무리 캠프 좀 하고 있죠. 그죠? 마무리 훈련도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11월 초 정도의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롯데가. 내년에는 막 가을 야구를 가가지고 롯데도 한번 가을 야구 문제 갈 때도 됐잖아요. 그죠?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 시리즈를 이게 뭐 그중에 상당 부분이 뭐 LG는 우승을 2번이나 했고 또 두산은 한때 그죠? 김태형 감독 있을 때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가기도 했고 그런데도 두루두루 막 여러 팀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국 시리즈를 갔어요. 유일하게 한국 시리즈를 못 간 팀이 롯데입니다. 롯데 10년 동안. 롯데가 또 페넌트 레이스 우승 그러니까 1위를 한 적은 없죠 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엘로끼 그러지만 롯데가 L하고 기아 이렇게 같이 가는 거는 지금 상으로는 그건 뭐 저는 그 자기에게서 상당히 미달되는 거야. 성적만 놓고 보면 팬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한때는 조금 팬덤에 비해서 좀 주춤해서 같이 이렇게 다르죠. 그때 또 가을은 늦가을은 또 지옥 훈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그림을 좀 봤는데 올해는 달라질 거다. 봄대가 조금 갔다가 여름까지 가고 가을에 초입까지도 가고 있는 언제는 뭐 시범 경기에서 끝나지 않고 봄에서 끝나지 않고 여름에서 끝나지 않고 가을에 초입에서도 늦은 가을 이어지면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으니 그걸 위해서 내년에 뭔가 변화하려고 롯데도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